네, 오늘의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김영준 배재대 석좌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여야의 극과 극 평가 들으셨습니다. 두 분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 성과 그리고 미흡했던 부분 무엇이 있었는지 짧게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대통령의 외교 정책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한 부분 속에서는 성과라고 저는 봅니다. 네. 모든 정부는 자기가 지향하는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지난 정권 때는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것이 핵심이었다고 한다면 예. 이건 전략적 명확성을 얘기를 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난 정권 때는 균형 외교를 얘기를 했다면 이건 동맹 외교로 갔고 예. 그리고 자주 외교에서 실익 외교로 갔다. 그러니까 외교의 방향성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런 부분 속에서는 분명하게 왜 정권이 교체됐고 정권이 교체되면 어떠한 방향으로 정책이 바뀐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저는 나름대로 성과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배종찬 소장님은요? 저는 한미 동맹은 강화됐습니다. 대통령의 아메리칸 파이 열창도 그렇고 또 상하원 합동 영어 연설도 그렇고 인상적이고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과의 소통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아쉽다면 국내 소통, 국내 더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여야 간의 소통. 저는 아메리칸 파이에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부를 노래는 화개장터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무엇보다 지금 한미 간의 창설을 하기로 한 핵 협의 그룹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것인가 이게 또 핵심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느냐가 달라지겠지만 지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북한의 핵이 아주 고도화됐고 네. 그리고 미국하고 중국과 패권 전쟁이 일어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그동안의 핵 우산이라는 거는 문서로 된 핵 우산일 뿐인데 이번에 제가 굉장히 관심 있게 본 워딩은 뭐냐면 행동하는 동맹이라는 거죠. 북한이 공격을 받았을 때 네. 결국은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 그랬죠? 정권 종말을 가져올 것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리고 더 나가서 정말 핵협의체를 만들어서 나름대로 실행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에 대해서 방점을 둬야지 네. 이거 빈손이다 아무것도 없다 과거랑 다르다 나토식의 공유가 아니잖아요. 특정 국가를 상대로 해서 확산 억제 정책을 문서한 거는 이게 처음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 이후에 이것이 확산돼서 잘 나갈 수 있느냐 없냐는 거는 한미의 문제도 있지만 저는 북한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봐요. 북한이 지금 계속해서 대한민국을 공격할 걸 의향을 비치고 핵을 고도화시키면 저는 이 워싱턴 선언은 더욱더 구체화될 것이다.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나름대로 진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뭐라고 얘기했죠? 한국이 핵 문제와 관련해서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방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워싱턴 선언도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 이 선언이 좋은데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보수층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워싱턴 선언에서 핵심은 역시 NCG거든요. 뉴클리어 컨설테이티브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컨설테이티브라는 것은 계속해서 논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아직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이게 만명 통치할 수는 없습니다. 네. 결국 국방이라는 것은 영원히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면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또 애를 많이 썼다고 봅니다. 또 국가안보실 관계자들도 애를 썼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북한의 태도는 어떨까? 김영주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더 중요한 건요. 우리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안보에 중국, 러시아는 관계가 없을까요? 네.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가 이렇게 부스럼이 났는데 부스럼이 커졌는데 네. 이건 어떻게 할까라고 이제 국민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워싱턴 선언 좋습니다. 그런데 워싱턴 플러스 그 외에 어떤 보완을 할 거냐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해진 셈이죠.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내일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번 방미에 대한 총평을 밝힌다고 하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할지 지켜보고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그 듀엣이 예정돼 있었다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면서 김태호 1차장이 물러나야 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박 전 원장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좀 미국 이번 과정을 보면서 제가 미국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했는데요. 미국 의회 정치를 평가하는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대통령도 범죄가 있으면 그건 무조건 조사받아요. 예. 클린턴도 결국 이제 하원에서는 이제 탄핵됐고요. 두 번째는 초당적으로 같이 여야가
외교 문제와 관련돼서는 박수를 보낸다는 겁니다. 네. 지금 미국 하원의원이 435명인데요. 공화당이 222명입니다. 51%예요. 질 바이든은 민주당입니다. 여소야대입니다. 전직 대통령 후보 트럼프 기소됐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됐겠죠? 방탄 국회 열고 아마 합동연설하는데 박수도 안 치고 그랬을 거예요. 참석도 안 하고. 그랬나요? 외교와 관련돼서는 비록 정파적 이익을 넘어서 그래서 당파 정치는 국경에서 멈춰야 한다고. 1948년도 하원의장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예. 너무 이 외교 문제와 관련돼서 지나치게 공격하고 물론 어느 정도 비판할 수 있지만 폄훼하고 이거를 뭐 솔직한 얘기로 박지원 원장 같은 경우에 만약에 6.15 남북정상회담이 성공했나요? 북한의 핵을 막았습니까? 그런 엉터리 외교 가지고서 남북전쟁을 더 남북관계 더 어렵게 만들었다면 그걸 누가 믿겠어요. 6.15 선언에 관련돼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최소한도 본인이 그렇게 존경한다는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해가지고 했다고 한다면 외교 문제와 관련돼서는 예의도 갖추고 지금 이분은 딱 하나 같아요. 다음 총선에서 어떻게 공천받아가지고 나갈 건가 이에 매몰돼가지고 그냥 극단적인 용어를 쓰는데 굉장히 저는 뭐 우려스럽다 말씀 좀 드립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네. 반국가적 작태다라고 일축을 했거든요. 자, 대통령실의 반응 그리고 박지원 전 원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렇게 되면 이제 또 막장파장으로 가는 거죠. 갈 때까지 가보자는 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박지원 전 원장도 표현이 너무 거친 건 또 거칠었다고 봐요. 하지만 그 속뜻이 무엇을 담고 있느냐. 뭐 바이든 대통령과 뒤에 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돈 맥클린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한 보도에 따르면 본인이 한국에 가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꺼이 듀엣을 하겠다. 그러면은 뭐 아메리칸 파이도 있고 빈센트까지 듀엣 곡이 될 겁니다. 그건 긍정적이에요. 근데 뭐냐? 박지원 전 원장의 속내는 그럴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대통령 좋았다. 그 모습도 미국의 또 줘야 미국의 이 지도층들에게 미국 국민에게 던지는 이 한미 동맹의 이 중요성을 강조하는 참 좋은 의미가 상징적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한국에 들어와서 제발 여야 의원들이 다 모인 상태에서 화개장터 한번 불러주십시오.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절대 우리 시청자분들이 장난스럽게 받아들이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 고이점이 전 총리도 미국 가서 러브 미 텐드를 불렀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것은 고이점이 전 총리는 국내에서도 노래를 불렀어요. 여야 아울러서.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메리칸 파이에 이어서 여야와 소통하면서 화개장터를 한번 멋들게 불러주면 이건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올라갈 일이다. 예.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과거 역대 대통령이 이제 해외 순방 다녀오면 보통 여야 수뇌부와 함께 설명하는 자리가 있었잖아요. 예. 근데 최근에는 없는 것 같아요. 특수 상황이죠. 예. 특수 이재명 상황. 당대표 리스크 문제 때문에 아마 주저주저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잖아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환담을 하는 게 좋겠다. 만약에 네, 네. 이재명 대표 만나는 게 그렇게 힘들다고 한다면 최소한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설명을 하면 안 돼요. 네. 국회에 와서 외통위와 국방위를 합동 조인트 커미티 해서 거기서 상황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하면은 그때는 네. 여야 의원이 같이 참여할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우리 그 배수장 얘기하는 화개장터 꼭, 네. 꼭 영혼함만 얘기해야 되나요? 제가 이제 나라 전체에 대한 그렇군요. 국민통합과 관련된 메시지가 들어간다고 한다면 훨씬 네. 좋아서 아.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꼭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미국과의 국회에 소통. 와서 그럼요. 설명하는 그런. 아니 그러면 그래서 대통령이 자리가 의회에 마련돼야 한다는 말씀. 의회에 자주 가면 갈수록 국회에 예. 자주 가면 갈수록 대통령이 빛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의회가 국민의 대표 기관 아닌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 볼까요? 네. 자, 긍정평가가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4주 만에 반등했다는 여론조사가 오늘 나왔습니다. 네. 5박 7일간에 걸친 국빈 방미에 대한 평가가 반영됐다고 보십니까? 우리 소장님. 반영됐습니다. 이게 네. 네. 대통령 지지율이 직전 조사 비교하면은 리얼미터 조사에서 1.9%포인트 올라갔거든요. 예, 34.5.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부정은 평가- 62.6. 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부정평가도 2.1%포인트 내려왔다는 것은 대통령이 또 잘한 일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평가를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인정할 거는 인정하는 것이 국민들의 여론이다. 네. 이 속 내용을 들여다보면 또 대통령의 기존의 지지층들도 조금 더 결집을 했어요. 근데 저는 주목한 건 뭐냐면 무당층입니다. 아직 중도나 MZ세대까지는 반응하지 않았어요. 근데 무당층은 뭡니까? 지지정당이 없다예요. 그러니까 정파를 떠나서는 그래도 대통령이 노래를 부르면서까지 미국과 관계를 더 긴밀하게 밀접하게 했고 또
상황한 영어 연설을 오랫동안 연습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서 또 표방을 했다면 그것에 대한 평가는 둘째치고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를 아직까지 중도나 MZ세대까지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은 국민들의 바람일 겁니다. 네. 조금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에 들어와서 조금만 더 소통을 해달라, 적극적인 소통을 해달라라는 바람이 이 조사에서도 담겨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김영준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4주 만의 반등. 예. 일단은 뭐 외교의 성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관심 있게 본 거는 어느 계층에서 지지가 올라갔느냐는 네. 거죠. 지금 이제 지지가 30%대로 떨어졌을 때 결정적 변수는 결국 20대, 30대의 젊은 세대들인데 이 젊은 세대들은 엄밀하게 따지면 지금 외교적인 것보다 자기 지금 현재 처해 있는 경제에 대해서 갖고 있는 고통이 많아요. 네. 그 전세 사기 문제를 포함해서 좀 일자리 주식은 문제도 떨어가고 그렇고요. 있고 예. 일자리 그래서 아마 안보 동맹 그 더 나가서 정말 글로벌 동맹은 좋은데 네. 경제와 관련된 부분들이 크게 부각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상황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내일 검찰에 자진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고요. 송영길 전 대표가 자진 출석하겠다라고 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론 부담이라고 봐야 되겠죠. 앞서 우리가 소개해드렸던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아주 소폭이긴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조금 내려왔거든요. 그것은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고 또 국민의힘도 지금 최고위원들에 대해서 징계 논의가 되고 있고 이것은 지지를 좀 회복하겠다는 의지거든요. 예. 노력이거든요.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에는 또 위협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핵심 지지층을 떠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이 중요한 것은 중수층입니다. 중도층, 수도권 그리고 청년층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송영길 전 대표가 본인의 연구소가 압수수색을 당하고 그 관련된 기부금이 2021년을 기준으로 1, 2, 3, 4월 중에서 2월, 4월에 한 6천여만 원 이상이 들어왔거든요. 좀 비정상적이다. 그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이런 이 문제 제기가 나올 때 송영길 전 대표로서 상당히 궁색해질 수밖에 없고 이것에 네. 대한 지금 탈당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또 나서서 대응을 하고 물론 김의겸 의원은 발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더불어민주당도 난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송영길 전 대표는 이전에 뭐 이해창 한나라당 대표였나요? 그때 당시를 돌이켜 보면은 이럴 때는 정치적 수세에 몰릴 때는 선제적으로 나가는 게 낫겠다. 네. 이런 차원에서의 정치적인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자구책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거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난색을 표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인데 박광훈 원내대표가 돈봉투 의혹 당당하게 정면으로 맞서겠다 이런 입장을 그렇습니다. 밝혔어요. 네. 정상적 같았으면요. 저는 그 말이 제일 좀 모순적이라고 봐요. 모르는 일이라며요, 자기가. 그 모르는 데 가서 뭘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검찰이 뭘 조사했나 좀 알아보려고 하는 건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어느 국민이 소환도 되기 전에 가가지고 나 자진 출두했습니다. 저 조사하세요. 그런 법질처 조사를 그렇게 망가뜨려도 되는 건가요? 그런 면에서 이거는 결국은 다른 목적일 수밖에 없다. 본인에 대한 부분들을 결국은 무죄다라는 것을 입증해 보이려는 일종의 정책 이벤트로 이 부분을 끌고 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랬어야 돼요. 송영길 대표가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분들과 얘기를 해서 뭐가 잘못돼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해야죠. 내가 우리 측근을 만나봤더니 이런 일이 있었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몰랐지만 이건 잘못. 이래야지 그냥 검찰에 출두해가지고 간다는 거는 모르는 사람이 가서 무슨 얘기를 할지 궁금할 뿐만 아니라 저는 문전박대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검찰이 결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게 하나 이걸 만약에 허용을 해주면 그다음부터 정치인들은 전부 다 그냥 자진 출두한다 해가지고 문제를 희석화시키려고 하는 나쁜 선례를 만들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박광원 신임 원내대표가 돈봉투 위기 회피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어떤 조치가 이어질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오늘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구성한 윤리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는데요. 당사자들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한 달여 만에 최고위에 출석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뽑아주신 당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당 지지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당과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일 찾아가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고위원회와는 당 지도부와는 별도로 존재하는 독립적인 기구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윤리위의 활동 상황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거는 대단히 부적절하다. 소명을 하신다면 어떤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건 부적절하고 일단 지켜봐야죠. 네. 김재원 최고위원 자진 사퇴 의향에는 아직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선을 그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네. 김정은 최고위원으로서는 정치인들은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서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죠, 1차적으로. 근데 그걸 만약에 당원권 정지가 돼서 공천권을 상실한다면, 박탈당한다면 그 받을 가능성을 그건 뭐 국회의원으로서는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선을 분명히 그었다고 보는데 저는 이게 다른 걸 떠나서 지금 뭐냐면 뭐 국민의힘이 현재 지지율 상태에서 중도층이나 또는 내년 총선을 대비한 수도권이나 또는 MZ세대 청년인 문제가 아니에요. 왜? 대륙주가 흔들흔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 지지 기반인 대구 경북도 지지율이 심상치가 않고 또 60대도 그렇고 주부층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아요. 과연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황정근 윤리위원장인데 윤리위원장이 정말 사람들 그 정도로 징계를 해? 라는 쪽으로 갈지 아니면 저 정도 징계는 징계를 하나만 한데 저는 여기가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외연 확장이 될까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 김현주 교수님은 어떻게 예상하고 전망하세요? 다음 주에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 같아요. 소명 듣고 징계를 결정한다고 하니까요. 그렇죠. 윤리위에서 관심 있게 본 건 그 세 가지라고 봐요. 뭐 표현의 자유 있습니다. 다 얘기할 수 있지만 역사를 왜곡한다든지요. 또는 가짜 뉴스를 하고 더 나아가서 진실을 이제 호도하는 거를 넘어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중징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현재 이거는 형평성의 문제도 그렇잖아요. 이준석 전 대표가 무슨 말 해가지고 그렇게 당원권 1년 6개월을 받나요? 거기에 비해서 저 10배 이상 또 강한 막말을 한 거다. 그렇다고 한다면 중징계하고 뭐 공천을 받을 생각을 합니까? 자격심사에서 걸려요. 못 나갑니다. 총선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아주 일벌백계 할 수 있는 단호함을 보여줘야지만이 김기현 체제가 정말 제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김영준 배재대 석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